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우리 군의 퍼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퍼레이드에 등장한 무기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아마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무5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측면 기동을 선보인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필리핀이 우리 카이와 FA-50 전투기에 대한 PBL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1년간 270억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카이에서는 이 사업이 FA-50으로는 최초의 PBL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라크와 정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왜 이게 최초라고 하느냐 할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사람들이 이걸 너무 많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카이가 이라크와 체결한 사업은 MRO 사업이고요. 필리핀과 체결한 사업은 PBL 사업입니다. 그럼 이 두 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MRO 사업은 창정비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라크와 체결한 건 FA-50에 대한 창정비 사업인 것입니다. 그럼 필리핀과 체결한 PBL 사업은 뭐냐? 그건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이라는 사업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필리핀과 계약을 하고 FA-50의 가동률을 일정 이상을 유지해주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라크와 체결한 MRO 사업은 창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필리핀과 체결한 PBL 사업은 가동률 유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필리핀과 체결한 PBL 사업이 FA-50으로서는 최초의 PBL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번 필리핀과의 FA-50 PBL 사업은 우리 FA-50으로서는 최초의 PBL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추가적인 PBL 사업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등장한 현무5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번에 등장한 현무5 이동식 발사대는 무려 측면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럼 제가 왜 현무5 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의 측면 기동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느냐? 왜냐하면 그 이동식 발사대의 모습만 봐도 우리 개발진들의 깊은 고민이 너무 잘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현무5라는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선보였지만 솔직히 이런 대형 이동식 발사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도 있고 러시아나 중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유독 우리의 발사대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냐면 이 발사대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우리나라의 지형에 최적화된 발사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 환경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개발진들의 노력이라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많은 나라들이 이동식 발사대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만 대형 이동식 발사대에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올린 나라는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저런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것과 러시아와 중국이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건 그 어려움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정도로 다릅니다. 당장 같은 한반도에서 화성 18 같은 대형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북한의 화성 18은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위협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초대형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의 탄도미사일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북한의 화성 18이 전혀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북한의 화성 18은 우리에게는 너무 손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입니다. 왜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거냐? 왜냐하면 이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절대로 북한 땅에서 제대로 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지금 혹시 북한에서 화성 18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지 아세요? 북한은 화성 18 같은 대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주로 공군기지 같은 대규모 군기지에서 발사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화성 18은 자력으로 발사 지점까지 이동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북한이 화성 18을 운용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자면 분해된 화성 18을 여러 대의 차량에 탑재해서 주로 북한의 군공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북한의 군공항에 거의 대부분 존재하는 전투기용 지하벙커에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해서 발사 지점으로 이동을 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운용되느냐? 간단합니다. 북한에는 화성 18 같은 대형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가 기동할 도로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화성 18을 발사 시험이 이루어질 대규모 군사시설로 옮겨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성 18의 기동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북한이 화성 18을 지하 벙커에서 조립을 하고 200m를 이동을 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문제는 화성 18이 200m를 움직이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기지 안에서 기동하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화성 18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화성 18은 왜 이리 기동 능력이 떨어지느냐? 물론 북한의 도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지형과 러시아나 중국의 지형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충 러시아는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시베리아에 배치하고 이 넓은 시베리아 땅에 발사대를 숨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주로 사막 지형에 숨기는 식으로 운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형 이동식 발사대들은 거의 수백 킬로미터를 직진만 해서 이동을 해서 매복하고 발사를 하는 식으로 작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처럼 넓은 황야도 사막도 없죠. 그럼 우리나라나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이런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느냐? 우리나라나 북한은 주로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을 합니다. 당장 북한은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주로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했으며, 북한은 고속도로에 광케이블까지 매설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감시망에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가 너무 쉽게 노출되어서 이동식 발사대를 후방으로 분산 배치하는데요. 문제는 북한의 후방 지형은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를 선보인 것입니다. 물론 궤도형 이동식 발사대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차륜형에 비해서 취약하지만, 문제는 북한은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차륜형이 장거리를 이동할 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쁜 지형에서도 느리지만 그나마 이동이라도 가능한 궤도형이 북한에게는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화성 18 같은 초대형 이동식 발사대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건 북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열악한 북한의 일반 도로에서 기동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나마 조금 있는 북한의 고속도로에 올라가려고 해도 발사대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성 18은 바퀴만 달려있지 안전뱅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서 월등하게 도로 사정이 좋습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도 이동식 발사대를 장거리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나다니다 보면은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사일 기지도 바로 그런 흔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공장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 수많은 공장 중에는 우리의 미사일 기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공장의 형태이고, 그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하 터널 기지가 있고, 평소에는 이 지하 기지에서 대기를 하다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장을 통해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특히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고속도로를 타보셔서 알겠지만,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진입로를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현무포 때부터 우리의 이동식 발사대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 개발자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현무 시리즈는 전략무기이고 기밀무기라 정보가 상당히 단편적인 편이라 정확한 소식을 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현무포도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게 힘들다는데, 현무5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현무5가 등장을 하고, 이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가 측면기동을 하는 모습을 선보인 것입니다. 그럼 이 측면기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결론은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는 구축 차량이고, 이 9개의 구동축이 전부 조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만든 이유는 최대한 회전 반경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의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는 이런 대형 기동 차량으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회전 반경이 좁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동식 발사대는 여타 비슷한 크기의 중국이나 러시아의 이동식 발사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무5는 러시아의 SS-20이나 미국의 미니트맨3와 비슷한 크기의 미사일입니다. 당장 현무5의 재원을 보면 36톤급 탄도미사일이며 75톤급 고체 로켓을 사용하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니트맨3는 35톤급 미사일이고, 러시아의 SS-20은 37톤급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미니트맨3는 이동식 발사대 없이 지하 사이로에서만 운용하고 있고, 러시아의 SS-20은 MAG-547이라는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MAG-547은 자체 무게만 27.5톤이 나가고 최대 탑재 중량은 82.5톤이나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우리의 현무5 발사 차량과는 그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당장 차축도 6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축 전체가 조향되지도 않으며 최대 속도는 40km에 불과하며 순항 속도는 20에서 30km에 불과한 차량입니다. 그럼 왜 이 녀석은 6축이고 우리의 차량은 9축이냐? 그 이유는 이 차량은 미사일이 발사대보다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구조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미사일보다 차량이 훨씬 깁니다. 이리 만든 이유는 운전수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보이고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 우리 현무5 발사 차량은 좁은 지형에서 운행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조종석을 앞에 두어서 시야가 방해되는 걸 방지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당연히 러시아의 MAG-547보다 우리의 차량이 더 길고 그리고 엔진의 출력도 더 높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차량은 이 좁디좁은 한반도에서 최대한 높은 기동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설계된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이 차량이 고속도로 진입로를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차량보다 훨씬 작은 현무포 발사 차량부터 고속도로 진입 문제가 나왔으며 이 차량은 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하중이 60톤이 넘을 테고 그래서 고속도로의 많은 각종 다리들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현무5 이동식 발사대가 고속도로를 타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구축 조향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탄도미사일의 생존성과 직결된 이동 능력에는 한계점이 명확한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반도 가치 산악지형이 많고 협소한 국가에서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한다는 건 방대한 영토를 가진 러시아나 중국이 대형 이동식 발사대를 운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현무5 차량은 그 기능만으로는 아마 세계 최강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도 세계 최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상당한 기동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차량이고 이게 현무5의 생존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내놓은 게 바로 합동화력함인 것입니다. 결론은 현무5 발사 차량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만들었음에도 이 차량이 기동하는데 너무 제약이 많은 게 우리나라 지형입니다. 그래서 기동에 제약이 많은 육지가 아닌 바다의 함선에 현무5를 탑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는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산악지형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운용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많은 차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의 화성 18은 우리에게는 별로 위협도 되지 않으며 전쟁이 시작되면 너무 손쉽게 격파 가능한 표적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작은 차량에 탑재되어서 우리를 위협하는 KN-23 같은 전술탄도미사일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가 정말 뛰어난 차량이라는 점을 설명하려는 영상에 결론은 우리가 왜 합동화력함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게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분명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뛰어난 성능의 이동식 발사대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현무5의 이동식 발사대의 우수성, 그리고 그 한계점을 알 것 같으신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